안녕하세요. 정욱입니다. 북카페 라파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 커피 맛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게 있고 또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생기고 이러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쓴 소설 커피를 직접 읽어드리고 있죠. 오늘은 2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럽으로 전파된 커피. 지평선까지 설원이 펼쳐지고 있었다. 안개와 구름으로 휘감긴 설원 때문에 선명치 않은 지평선은 더 멀리 있는 듯 아득했다. 차갑다 못해 매서운 눈보라가 칼날이 지나가듯 병사들의 몸을 후벼 팠지만 집으로 돌아간다는 기쁨에 모두들 열심히 일했다. 회군 준비를 하라. 서둘러라. 포환을 상자에 넣고 대포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라. 게르를 수레에 싣고 대기하라. 장교들의 지시에 따라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한 병사가 잘 볶아진 커피를 천에 싸고 있었다. 이를 본 장교가 병사에게 다가갔다. 바로 황제의 게르 안에 있었던 그 장교였다. 짐이 많으니 버리고 간다. 중대장님, 커피는 귀한 것이라. 아니다. 술탄께서 맛이 매우 쓰다고 말씀하셨다. 버리고 가자. 그보다는 총탄을 챙겨라. 12만 대군의 회군 행렬은 끝이 없었다. 메흐테르는 긴 대열의 앞뒤를 옮겨다니며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연주했는데 결코 실패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듯했다. 이슬람교의 최고 권위자를 칼리프라 하고 그 칼리프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특정 지역을 다스리는 자를 술탄이라고 칭하는데 당시 동유럽과 이슬람 세계의 최강자였던 오스만 제국의 황제는 술탄이며 동시에 칼리프였다. 바로 그 지위에 있는 슐레이만이 회군 행렬 중간 부분 그가 아끼는 백마 위에 있었고 주위엔 용맹한 정예부대 예니체리가 그들의 황제를 질서정연하게 호위하고 있었다. 슐레이만은 또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요즘 서유럽에는 르네상스 양식이라는 건축이 유행한다지. 르네상스 양식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이오니아 양식이라는데 이는 바로 우리 땅 이오니아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되었다. 원형 기둥 상단에 양뿔 모양으로 똘똘 말린 동그라미 모양 2개가 장식되어 여성스러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건축은 이스탄불 곳곳에 또 안탈리아의 하드리아노스 분에도 잘 나타난다. 지진으로 폐허가 되긴 했지만 에페소스 그리고 히에라폴리스에도 셀 수 없이 많다. 그런데 서유럽에선 르네상스가 건축만이 아니라 미술과 과학 분야에서도 큰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다지. 우리가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저들이 우리의 대포보다 성능 좋은 대포를 만들어내지는 않을까? 과학적으로 무언가 더 뛰어난 것을 발명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오스만 제국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을까? 비엔나를 차지했어야 하는데 안타깝구나. 2대 황제인 오르한 1세 때 흑사병이 온 유럽을 휩쓸었다. 이스탄불에도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수천만 명이 사망한 유럽과 비교하면 우리의 피해는 미미했다. 아마도 우리 이슬람 교도들이 하루에 5번 기도하기 전에 손과 발을 깨끗이 씻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기존 제도와 질서를 잘 유지해왔지만 흑사병으로 인구가 급감한 유럽에서는 장원 제도가 무너지고 농노들의 지위가 향상되었다. 그런데 흑사병이 지나간 후 유럽엔 르네상스가 왜? 제도와 질서가 무너졌는데 왜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물결이 일었을까? 이 새로운 물결은 왜 유럽을 발전시키는 것일까? 흑사병이 지나간 후 유럽의 르네상스가 시작된 것은 우연일까? 야만인이었던 게르만족과 고트족의 나라 도이칠란트에선 금속 활자를 만들었고 얼마 전엔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인가? 규칙적인 말의 움직임과는 달리 슐레이만의 생각과 상상은 불규칙적으로 다가오다가 희뿌연 눈보라 아래로 떨어지며 서로 멀리 사라졌고, 말이 내뿜는 허연 입김은 눈보라와 섞여 그의 시야뿐만 아니라 생각까지 방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위대한 제국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대부분 역사적 사실이지만 제 상상도 곁들였음을 밝힙니다. 2015년 9월 말 동굴 형태로 아늑하고 포근한 호텔인 윤학 호텔의 로비에 모여있는 관광객들에게 가이드 한덕기가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다. 가을이었지만 해발 1000m가 넘는 카파도키아의 밤은 제법 쌀쌀했다. 20명의 관광객과 가이드 한덕기는 카파도키아에서 예정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함께 저녁 식사를 즐긴 후 약 30분 전 로비에 모여 앉았다. 동굴 형태의 독특한 분위기를 즐기며 함께 여행 중인 일행들끼리 두런두런 정겨운 대화를 나눌 때 관광객 중 한 명이 한덕기에게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달라 요청했고, 이에 한덕기가 기꺼이 응했던 것이다. 한덕기는 터키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했던 오스만 제국의 슐레이만 황제, 그가 감행했던 비엔나 포위 작전, 그리고 커피를 함께 엮어서 설명했다. 잠시 숨을 돌린 한덕기의 얼굴에 반가움과 불안감 그리고 고뇌가 스치는 듯했지만 이야기를 이어갔다. 오스만 제국의 병사들이 방치한 커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좀 흥미를 유발하는 몇몇 단어들이 나왔는데 주의 깊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흑사병 관련해서는요, 흑사병, 우리가 보통 패스트라고 하는데 흑사병 관련해서는 제가 추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지 않은 설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내용 중에 르네상스 양식이라는 말이 나왔죠. 보통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가거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좀 어렵지만 유럽의 건축물들을 상상하시면 흔히 원형 기둥 또는 사각 기둥, 또 부조 형태의 원형 기둥, 사각 기둥, 그리고 그 상단에 보면 원형 기둥 상단 한쪽에 똘똘똘똘 말린 모양, 또 반대쪽에 똘똘똘똘 말린 모양, 꼭 양뿔 모양 같습니다. 책 내용 중에 나왔듯이 여성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보통 원형 기둥 상단에 많이 있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오니아 양식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오니아 양식을 좀 약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유럽 건축물의 베란다 아랫부분 같은 데에 이렇게 똘똘 말린 건 아니지만 부드럽게 곡선으로 처리된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오니아 양식을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 나왔듯이 이오니아는요, 우리 유럽의 지도를 생각하면 지중해가 있고요. 그 지중해 동쪽 끝부분, 즉 그리스와 터키 사이의 바다를 지중해 일부인데 그 바다를 에게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에게해인데 터키의 서해안에 접한 부분, 이 지역을 이오니아라고 합니다. 즉 이오니아, 바꿔 말씀드리면 그리스 문명이긴 하지만 터키 땅입니다. 즉 그리스 문명은 그리스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터키 땅에도 널리 분포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터키 땅 이오니아, 즉 에게해에 접한 지역, 그 이오니아에서 시작된 건축 양식을 이오니아 양식이라고 합니다. 양뿔 모양으로 똘똘똘똘 말려서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방금 말씀드렸고요. 이런 이오니아 양식은 유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메리카, 아시아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대학교 건물 같은데, 특히 도서관 건물 정면 같은데 보면은 원형 기둥, 그리고 그 상단에 이렇게 왼쪽에 똘똘똘똘 말린 것, 오른쪽에 또 똘똘 말린 것, 이런 것들이 표현되었습니다. 바로 이오니아 양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우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